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현재 지금 공수처 이제 수사관들이 이 관저 내 일단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저 내 그 통로까지는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집 형태의 이제 그 건축물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그 건축물에 이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이제 그 건축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수색 과정을 거치게 될 거지 않습니까? 위치 파악을 위해서 그 위치 파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러 가고 그리고 경찰은 질서 유지를 하러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좀 2,800여 명이나 좀 경력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관련 주장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공수처에서는 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지휘를 통해서 어떠한 뭐 이 체포 과정에 수사 지휘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경찰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불법성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동원된 경력 같은 경우에 이 외부에서 일단은 이 시위자들 이런 그 관계자들이 이제 막아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공수처 검사들이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체포영장이라든지 수색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경찰보다는 공수처가 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이제 첫 시도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영장 유효 기간입니다. 오늘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말에도 뭐 2차, 3차 시도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영장 유효 기간이 1월 6일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1월 6일까지는 오늘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 이제 예상이 됐던 이유 자체가 주말에는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모일 수가 있다라는 이제 예측이 나왔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력이 많이 동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막아서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만약에 주말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공수처나 뭐 경찰 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1월 6일 같은 경우는 평일이기는 한데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월 6일에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그 일정을 다시 한번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한 차례 또 시도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두 차례 이상도 시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문을 통해서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이 수십 명의 안쪽으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계속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장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이 있고 수색영장도 있는데 이 수색영장이 나온 이유가 이제 대통령이 관저가 넓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에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게 영장이란 체포지 않습니까? 이 형사소송법 200조 2에 따른 이제 체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형사소송법 200조 2에 그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수색 같은 경우에는 수색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법률이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체포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색과 관련해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는 사전에 미리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받으라는 이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색영장을 받은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해야지 체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색영장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 그 사유로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체포영장이 이제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영장의 종류를 바꿔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이제 좀 발부 여부를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비해서 더 많이 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조금 더 그 정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라는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구속영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기소를 빨리 진행을 해서 이 기소 단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은 기소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로 일단은 그럼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건을 넘겨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조율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기한이 6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만약 못하게 된다면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체포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체포 없이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전에 어제 스스로 이제 그 체포에 응해서 네, 이제 조사를 받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일단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돼서 이제 체포영장을 공수처에서 청구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됐던 당시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발부가 되면 그때 이제 대통령과 조율을 해서 자진 출석의 형태로 이제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체포영장 집행이 오늘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자진 출석의 형태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처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오늘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측과 조율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예. 자,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경호 조치를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라는 게 어디까지인지도 사실 궁금한데 이게 경호처법을 살펴보니까 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이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이제 무기 사용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경비구역의 지정에 관련한 5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 5조 부분을 보면 이 경호를 위해서는 이 관련해서 경호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구역 내에서는 이 상당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 뭐 안전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경호처에서 만약에 이 부분 막아서는 그 근거 규정을 이제 제시하라고 한다면 대통령 경호법이 일단은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와 관련해서 지금 일단 영장에는 110조를 배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110조의 내용 자체가 기재된 것이 법률적으로 무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이 110조를 근거로 해서 군사상 비밀이 있는 부분이고 국가의 이익을 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색을 승낙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는 수색 과정을 막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현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대통령 3중 경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군과 경찰 부분은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지금 경호처 내부에도 이게 대통령 관저 내부에도 지금 수사관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경호처와 좀 대치 중인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을 잠그는 것 같은 소극적인 행위도 공무집행 방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는 이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판례를 보면 이 공무집행 방해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사람에 대한 물리력 행사뿐만이 아니라 이 간접적인 뭐 이런 물건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 간접적인 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폭행이나 이제 협박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관련해서 문을 잠그는 행위가 그러한 광의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맞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수처 측에서는 그분이 문을 잠그는 그런 행위 자체도 이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해 폭행 같은 경우에 그 법리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이라도 공수처에서 이 공무집행 방해죄다라고 해서 이 법적인 이제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에 대해서 광해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 수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영장에 지금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이 계속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수처의 체포 시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법률가로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이게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이제 110조, 111조를 말씀을 주셨는데 111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상 비밀에 관해서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규정인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수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111조보다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110조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면
경우에만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이제 압수수색, 그 기존의 11일, 17일, 27일에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 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이유로 해서 수색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영장에는 이 부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예. 만약에라도 이 영장이 해당 법조항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그 해석에 따라서는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그 법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 특정 법에 이 현재 발생하지 않은 그 영장 발부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해서 이에 대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이 만약에 해당 기재에 대해서 이제 무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영장 전체, 체포영장 전체가 다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예. 그 기재에 대해서는 뭐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적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금 법적인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판사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거기에 말씀하셨던 형소법 110조, 111조의 어떤 그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사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법에 대해서 이 법을 배제하는 것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은 뭐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법률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법에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이 압수라든지 수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요건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장을 그 압수영장이라든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부분을 그 형사소송법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법률의 판단이 그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재판부의 판단보다 어느 쪽이 더 위에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것인데 법률이 더 위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또 사전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그런 뭐 이제 거부한다든지 이런 게 아직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상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라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 신청을 냈다는 것이 이제 어제 알려진 내용이고 또 네.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빨리 결정이 나는 부분을 이제 조금 최대한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 제출을 한 것이고 이 부분 이제 영장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일단은 조금 정지해달라 이렇게 가처분을 낸 것인데 이 권한쟁의 심판 본안인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권한심판쟁의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서부지법에서 이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이런 뭐 계엄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영장을 집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장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단이 나오지 않았죠.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이의 신청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준항고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의 신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준항고 절차 같은 경우가 이 형소법을 봤을 때 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장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네. 이 부분 관련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일단 형소법에 417조의 준항고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일단은 했던 부분인데 이 417조가 통상적으로는 이 체포가 이루어진 다음에 체포가 다 완성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이 개념이기 때문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저희가 화면으로 조금 전에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지지자들이 지금 관저 앞에 수백 명이 운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도 계속되고 있고요. 자,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낸 이후에 이 지지자들의 좀 집결이 조금 더 강화가 된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인데, 자,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다라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걸 증거로 제출한 건데 실제로 법리적으로 다투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이 부분 제출을 한다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탄핵 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 그 판단의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일단 탄핵 소추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게 되고 그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해당 사실관계가
그 현재 소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이제 쟁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라든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위반 행위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반 행위가 이 대통령직이라는 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중대성을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대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 부분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2016년 당시 결정문을 보면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 뭐 국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오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사과를 하는 그런 부분도 했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당시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봤던 부분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 자체가 결국에는 이 수호지, 헌법의 이 수호지를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봐서 이 중대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유가 됐었기 때문에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서신을 보낸 이런 부분 자체가 만약에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 정신의 수호와 맞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국회 상황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은 법 집행이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정현 기자,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 법 집행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나와 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도 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의 집행에 따라야 한다며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영장 집행을 진행하는 공수처와 경찰에도 시위대 등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장 변수와 함께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따로 당 차원에서 영장 집행 현장을 방문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 김여사 특검 재표결 시점도 조율할 거로 보입니다. 예. 여당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영장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본다는 건데 잠시 뒤 열릴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도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여당으로서 말을 아끼는 기류도 역력합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당의 입장이란 게 있기 어렵지 않겠냐며 다만 물리적 충돌만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 제외를 명시했다며 불법적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긴 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거로 이 조항 적용을 제외하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국회 상황 전해 들어봤습니다. 자, 변호사님, 민주당이 오늘도 최성목 권한대행에게 영장 협조 명령을 발동하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다고 이제 취재기자가 언급을 해줬는데요. 어제 이제 최성목 대행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에게 영장 집행 협조 공문도 발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 지휘 권한이 최대행에게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해석상으로는 경호처 지휘 권한도 최성목 대행에게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네.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 의결이 됐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직무 대행자에게 직무가 다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경호처에 대해서도 정부 조직법상 이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의 권한이 넘어간 최성목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저 현장에서 지금 경호처의 어떤 총책임자, 이쪽의 수색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경호처장인 겁니까? 예, 아무래도 경호처장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경호법을 보면 이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 경호처장이 이 경호처의 직원들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일단 경호처장이 총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그에 따라서 이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 경호처장에 대해서
경호처에서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 경호법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두 부분을 지금 쟁점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 부분 일단 고발이라든지 뭐 고소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면 법원에서 결국에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가 그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방해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했을 때는 또 이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 적법 절차에 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경호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11조라든지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서 경호를 한 행위가 만약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도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것이 성립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과천 청사에서 공수처가 6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걸려서 관저에 도착하고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체된 이후에 지금 실제 인력들이 안에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 집행이 시작이 된 상황이죠. 자, 하지만 지금 내부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체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체포가 되게 된다면은 공수처 쪽으로 아마 바로 이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동을 해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바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 공수처에서 지금 100쪽이 넘는 질문을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하나씩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지금 이 불법적인 체포라든지 이 공수처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질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 질문을 하고 묵비권 행사를 이유로 나머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네. 지금 이제 체포가 되게 된다면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를 다시 하고 이 부분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이라도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구속 상태의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 이제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최장 20일입니다. 그러면 20일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소는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에 대해서 필요한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를 최대한 빨리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 진행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다만 이제 향후에도 체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수사에 응하자면 또다시 체포를 또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 시간을 봤더니요. 대기와 휴식, 식사 시간까지 모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적용을 받는 겁니까? 예, 이 수사 준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48시간 이내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시간 동안 이상을 하지 않게 하는 그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굉장히 피해자가 피곤함에 이런 뭐 굉장히 좀 피로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을 뭐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자백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준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이라도 12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는 예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향후에도 뭐 이런 법적인 쟁점이 나오지 않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예. 심야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예외라고요. 예, 맞습니다. 심야 조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체포 같은 경우에 급박하게 상황이 이제 흘러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심야 조사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라든지 추후에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그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150명을 동원했다라고 지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30명, 경찰 특수단도 12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 이후의 상황을 지금 가정에서 계속 설명을 듣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이후의 절차는 구속영장 청구로 가게 될 텐데 한마디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구속영장 청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좀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구속영장 청구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거기서는 요건이 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일단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까지는 아닌 뭐 소명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자료들이 제출돼야 되는 겁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소명할 수 있느냐, 뭐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사령관들 같은 경우는 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든지 지금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증거들은 마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증거들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이제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아무래도 그 앞서의 사령관들에 비해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굉장히 그 무게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또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정문 앞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작은 버스 하나가 정문 안쪽에 지금 있고요. 그쪽으로 지금 수사단인가요? 경찰 특공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인력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 관저 정문 앞에 수십여 명의 인력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그 인력들이 관저 안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앞에 작은 버스가 있고요. 그 버스 근처에서 지금 많은 공조수사본부 인력들이 지금 뒤엉켜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경찰들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좀 확인이 되는 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체포 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문까지는 진입을 했고요. 건물 안에는 진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장에 보시는 것처럼 정문에서 조금 안쪽입니다. 정문을 들어가서 초입 쪽에 지금 작은 버스와 차량이 지금 서 있고요. 거기에 경찰 그리고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 안쪽에서 지금 경호처와 공조수사본부 인력들이 대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조금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면도 어떤 그런 대치의 일환이라는 지금 그런 현장에서 그런 취재 기자가 알려왔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 수사관 30명 그리고 경찰 특수단은 120명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관저 내에도 지금 이미 수십 명의 인력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상황에서는 어떤 미니버스 앞에서 수십 명이 뒤엉켜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공조수사본부 인력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대통령실 경호처는 같은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경호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지금 건물 안으로는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장의 모습이 지금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경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호처 입장은 우리는 경호법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일단은 경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이 구역 안에서는 뭐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이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적 조치도 인정이 된다라는 헌재 판단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경호처에서는 아마 이 판례라든지 이 해당 법에 근거해서 이런 경호적인 뭐 사전적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 만약에 이렇게 해서 대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 주장에 대해서 뭐 수사기관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고민을 해서 아마 검토를 진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지가 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무효 영
영장 집행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정문까지는 진입을 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어떤 그 광의의 의미로 폭행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 이제 폭행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있긴 한데 이게 공무집행 방해 입장에서 보면 광의의 폭행, 그러니까 어떤 물리력을 어떤 형식으로든 동원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몸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폭행 자체는 성립됐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적법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 절차 여부가 향후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적법 절차가 맞다라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또 그리고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 관련 이런 영장 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양측 모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법률적인 해석을 각각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 문제를 삼으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형소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을 이게 영장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호처가 사실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영장에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또 수행영장을 아마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럼 네. 그 제시 내용에 어떤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기재된 내용이 파악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를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경호처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는 것도 경호처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따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호처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어떤 조직을 이루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앞에 또 특수가 붙더라고요. 네, 더 엄하게 처벌을 받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특수 공무 방해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수 공무 방해 같은 경우가 다중 또는 이제 다수의 위력을 통해서 이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이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몸싸움이라든지 이 폭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다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공무집행 방해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단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가 붙을 수 있는지 이게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만약에 이렇게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런 현장의 상황이 과격하게 된다면은 체포영장 집행을 강제로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현재 지금 체포영장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체포영장을 조금 강제적으로 진행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몸싸움 이후에도 건축물에 이제 들어가고 그 건물 안에서도 찾는 과정에서 또 만약에 방문이 있으면 방문도 잠겨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를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게 2000년 그리고 2004년경에 이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집행 과정에서 당원들한테 이제 막힌다든지 아니면 당 관계자들한테 막혀서 집행이 안 됐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뭐 건물 내부에서도 결국 이제 관저까지 그 관저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그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실제 체포까지 가능한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색영장 그리고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신체도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해서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장소에 이 신체까지가 포함될 수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헌법 12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 12조가 이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고 네. 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된다든지 체포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뭐 형사소송법이 아닌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도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신체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은 조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상황이고 대통령 측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불법 무효 영장 집행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속보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라고도 좀 알려졌는데요. 지금 내부의 인원들이 갑자기 좀 바빠진 느낌이 듭니다. 안쪽으로 좀 달려가는 몇 명의 인원도 있었고요. 자, 만약에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체포를 시도를 물리력을 사용해서 체포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리력 행사에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이게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 이 적법 절차이다, 적법 절차가 아니다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아무래도 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각각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불복 절차라는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영장에 대해서 뭐 불복 조치를 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이의신청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이 앞서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법조계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오늘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장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내부에서 몸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남동 관저 안으로 경찰 인력이 추가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몇몇의 인원이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현장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하고 무효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체포영장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장에서는 영상 녹화 준비도 마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상황을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를 해서 증거로 활용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영상조사의 녹화본이 유불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까? 예, 이 피해자 진술을 이제 받게 되면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조서가 이제 기재되고 재판부에 증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 진술 과정 자체가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 이제 타이핑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이제 기재가 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 녹화를 원하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 관련 이 진술 과정에서 어떠한 다툼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뭐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 녹화를 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녹화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본다면 녹화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유불리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인데 묵비권 행사와 관련해서 영상 녹화가 되는 것이 이 다른 국민들에게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좀 관심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게 어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체포 영장이 집행이 돼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지가 하나 일단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변호인단이 지금 현재는 이 현장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는 변호인단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호인과 이제 그 당사자 간의 이 협조 그 검토에 의해서 아무래도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